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요즘에 돌고 있는 결혼에 대한 모든 학설에 대한 정리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나오고 있는 결혼 학설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해 볼게요. 설거지론, 마통론, 586 딜러론, 베트남론, 우영우론, 스탑널커론, 이누야스론, 타이타니론, 네, 많습니다. 그리고 뻐꾸기 탕난론, 여러가지가 많은데,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학설이 아니라 실제에서도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 얘기입니다. 결혼에 대한 좋은 얘기보다 어떤 결혼에 대한 민낯, 잘못된 결혼 사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요즘에는 결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학설 중에 핵심적인 게 설거지론, 그리고 마통론, 그리고 제가 밀고 있는 586 딜러론, 그리고 썩은 길상자론. 이거는 좀 설득력을 많이 얻고 있어요. 제가 봐도 좀 신기해. 현실에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정말 신기합니다. 사실 결혼에 대해서 뭔가 폐악질이라고 하죠. 반칙을 많이 저지르는 사람은 남자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여자예요. 여자분들이 그동안 이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가 이런 학설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확실히 약해지긴 했어. 근데 좀 나빠요. 좋은 여자가 결혼하면 누가 뭘 하겠습니까? 좋은 여자분이 결혼하면. 근데 그만큼 결혼 시장에서 안 좋은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멀쩡하지 않은 분들이. 이상한 목적으로 접근한 여자들이 많다는 거죠. 순수한 결혼이 아닌 자기가 놀고 먹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런 공경을 누구를 통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극복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내 빚을 갚아줄 사람, 내 대신 일해줄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해서 결혼하는 그런 여자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또 그런 사람을 사전에 거리기 위해서 이런 학생들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나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마통로는 좀 너무하죠. 아니, 자기가 살면서 빚진 거를 왜 애꿎은 남자한테 갚아달라고 하는 거야. 원래 모은 돈도 없이 빚만 있는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되죠.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결혼식 나왔다는 것 자체가 불순한 거죠. 요즘엔 남자 혼자 가지고 결혼 생활 하기 힘든데, 여자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리고 최근에 그런 거 이제 들켜가지고 이혼까지 가는 사례도 많고요. 아무튼 이제 여자분도 결혼하기 점점 빡세질 겁니다. 원래 상대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결혼하기 더 쉬웠어요. 더 쉬웠는데 거기다 반칙까지 저질렀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적인 여자들 맞아도 똑같은 직업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남자들이 점점 이제 결혼 시장에 등을 돌리고 있어. 그럼 여자들이 결혼 시장에서 할 방법이 없어, 이게. 그래서 좀 나중에 가서는 좀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도 커요. 이제 여자분들이 자신이 이제 빚도 없고 열심히 살았고 정상적인 여자라는 것을 겉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이제 결혼을 못한 시기가 온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정상적인 어떤 범죄에 속한 여자가 아니라면 이제 결혼은 꿈도 못 꾸겠죠. 앞으로 그런 분들 많아질 테고. 앞으로 어떤 학설이 더 나올지 궁금합니다. 네, 궁금해요. 아무튼 이 마통로는 사회적인 파장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58의 딜러론도 앞으로 파장이 장난 아닐 겁니다. 왜냐, 지금 586 분들 중에 딸을 해치우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딸을 해치우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걱정거리야. 보통 586 딜러분들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면 지금 586 분들이 서서히 은퇴하시거든요. 60대 접어지신 분도 많아가지고 그분들 따님이 보통 30대 중반이에요. 근데 그 나이대 분들 누가 데려갑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제 부모님도 나이 먹어서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은퇴이기 때문에. 연금 말고는 이제 돈 나올 데가 없어. 근데 자녀도 출가하지 않았어. 근데 내 딸도 직업이 그리 좋지 않아. 수입이 별로예요. 그래서 딸을 계속 데리고 살기엔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제 부부끼리 이제 편하게 노후 보내고 싶은데 딸이 계속 살아가지고 자꾸 눈에 가시처럼 이제 남아있어. 어떻게든 이제 보내고 싶은데 근데 쉽지 않죠. 아니 보낼 거면 더 일찍 보냈어야죠. 더 일찍. 맞잖아요. 늦어도 20대 후반에 보냈어야지. 근데 나이가 찰 만큼 다 차고 나서 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정말 장사를 못해요. 장사를 했으면 100번을 물어봤을 거. 무슨 딜러야. 장사도 못하는데. 장사를 할 것 같으면 가장 품질이 좋을 때 가장 제철일 때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제철이 지났잖아. 여자가 제철일 때가 언제예요? 가장 예쁘고 아름답고 젊을 때 아니야. 그때 딜러를 했어야죠. 근데 이미 상품가치 떨어지고 떨어려도 안 사가는데 무료 나눔에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딜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도 비싸게. 애초에 딜을 할 자격이 없죠. 오히려 결혼시장을 좀 더럽히고 있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이제 586 딜러분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이 급하니까, 자신들이 지금 힘드니까 자기들을 어떻게든 이제 보내려고 여기저기 두문불출할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86 딜러는 진짜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른들 통해서 속에 들어와서 나갔는데 외모나 이런 건 주관적인 영역이니 패스한다 치지만 분명 방송국 정규직이라고 소개받았는데 만나고 보니 파견 계약직입니다. 야, 사이까지 치네 이제. 역시 586 딜러 클라스 어리 안 가네요. 와. 아니 이분도 바보야. 왜 어른들 통해 가지고 나갔습니까? 어른들 통해 가지고. 맞잖아요. 여러분 소개는요 어른들한테 받으면 안 돼.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 보일 줄 몰라. 님도 바보예요. 옛날에 어른들 통해서 그럼 걸렀어야지. 여러분 어른들 소개면 무조건 걸으세요. 어른들은 사람 볼 줄 모릅니다. 586 딜러도 어른들이 소개시켜주는 거잖아. 586 어른들이. 옛날에 어른들이라고 586 딜러분들이겠네요. 그분들 소개를 받았죠. 그분들이 이 바닥에서 얼마나 신용도가 떨어지고 안면 높은지 이제는 아시겠네요. 그 당시에 몰랐겠지만 이것도 내가 봤을 때 왜 나가냐 하면 부모님들이 보통 좀 많이 쪼아서 나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압박을 많이 가하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나간 거예요. 이분이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라 너 이거 안 나가면 나 너한테 재산 안 준다. 아파트 안 준다. 그렇게 알고 있어라. 나 너한테 아무것도 안 물려준다. 이렇게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나간 경우도 있거든요. 니 이것도 안 나가면 나 니 하고 안 본다. 앞으로 우리 집 찾아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부모님도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게 맞아요. 제대로 된 정보도 안 줍니다. 그게 짜증나요. 정보가 없어. 그냥 참하대요. 어른들 얘기가 참하다. 천상 여자다. 부모님만 잘한다. 검증되지 않은 것들. 하나도 구체적이지 않은 것들. 우리가 궁금한 건 나이, 외모, 직업이잖아. 근데 그런 것들은 제대로 얘기 안 해줘요. 외모나 이런 건 주관적인 영역이니 패스. 일단 예쁘지 않네요. 일단 본인이 봤을 때 예쁘지 않다는 게 증명이 됐네요. 예쁘다고 하면 분명히 예쁘다고 적었을 거예요. 나이에 비해 굉장히 외모가 예뻐서 놀랬습니다. 아니면 굉장히 동안이었습니다. 나이는 30대 후반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동안이더군요. 이렇게 적었을 텐데
외모나 이런 건 주관적 영역이라고 했으니까 예쁘지 않은 겁니다. 당연히 예쁘지 않으겠죠. 나이 먹고 예쁘기 쉽지 않으니까. 분명 방송국 정규직이라고 소개받았는데 만나고 보니 파견 계약직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방송국 정규직을 님이 왜 만납니까? 그분들은 결혼했겠죠. 아니 방송국에서 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이 님을 왜 만나요? 왜냐하면 이런 방송국 정규직은요 스펙이 장난 아니야. 방송국 정규직은요 잘 뽑지도 않아요. 방송고시라고 하죠. 언론고시라고 하잖아요. 보통 언론고시가 뭐 기자나 아나운서도 있지만 방송국 PD도 있어요. 보통 방송국 정규직이면 PD입니다. 방송국 정규직은요 정말 문과생들이 갈 수 있는 탑티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잘 안 뽑아요. 경쟁률이 장난 아닙니다. 500대 1 넘어가요. 여러분 아나운서는 한 1500대 1 넘어가죠. 그러니까 작가도 포함되는 거죠. 방송국 정규직은. 그래서 문과생이 갈 수 있는, 여자가 문과 졸업하고 갈 수 있는 최강의 일자리가 방송국 정규직이에요. 작가나 PD 되는 거. 여러분들 라디오 작가 같은 거 보면 다 여자거든요. 라디오 작가 보면 다 여자예요. 남자가 없어요. PD는 남자가 있는데 작가 쪽은 다 여자야. 그분들 스펙이 장난 아니에요. 스카이입니다. 스카이. 스카이 뭐 문과, 뭐 국문학과, 중문학과, 일문학과, 영문학과 이런 쪽이에요. 그 문과 중에서도 스펙이 좋은 사람이 가는 거죠.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방송국 정규직 계신 분이 이거 왜 만날까요? 그분들이 이미 뭐 짝이 있거나 아니면 더 높은 사람 만나려고 하겠죠. 근데 파견 계약직이라고 있잖아요. 계약직은 여러분 있잖아요. 방송국에서는 굉장히 판이 목숨입니다. 판이 목숨. 이 방송국 쪽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메이저가 아니면 돈이 안 돼요. 메이저로 얘기하는 거는 뭐 방송에 등장하는 뭐 방송인이거나 아니면 이제 아나운서나 기자, PD, 작가, 방송국 안에서 정규직 명찰 달고 일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들이 아닌 이상 계약직 파견직은요 돈이 정말 안 돼요. 언제 잘릴지 모릅니다. 정말 임금이 짜요. 아니 여러분들 어른들 믿지 마세요. 어른들이 소개시켜주는 절대 믿지 마. 어른들은 제발 좀 부탁인데 젊은 사람들을 제대로 파악할지 모르면 좀 가만히 계세요. 제발. 젊은 여자는요 어른들보다 저희들이 더 잘 정확하게 봐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행동 하시면요 싸그리 오파를 딜러를 취급해가지고 앞으로 용돈 안 줍니다. 586분 이제 은퇴하시면 돈 나올 데 없잖아요. 그 자식들이 용돈도 안 줄 거예요. 선물도 안 줄 겁니다. 명절에 찾아가지도 않을 거예요.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딜러짓 하지 마시고요. 이러다 586 딜러분들 명절에 아무도 찾아온 사람 없겠네. 선물도 안 해주겠네요. 어버이날 찾아뵙지도 않겠네요. 그러고 싶지 않으면 이런 허위 매물 딜러짓 하지 마시고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